50,000 watts. Maximum power. Radio Korea. AM 1540. KMPC. Los Angeles. 이 프로그램은 UR 파트너, UR 초이스, UR 뱅크, 파스픽 3뱅크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호입니다. 온 세계를 자동차를 타고 여행하는 4인 가족이 있습니다. 부부가 아들과 딸을 데리고 2년 반 동안 전 세계 70여 개국을 돌아 마지막 방문국인 이곳 미국에 도착해 또 마지막 방문지인 LA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들이 중고 소형 버스를 구입해 개조한 이 캠핑카를 타고 운전하는 고행길인데 무려 2년 반 동안 8만 마일 그 좁은 차 안에서 자고 먹고 쉬고 공부하고 24시간을 네 사람이 달렸으니 그 고생은 어떠했을까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1월 둘째 주말에 보내드리는 최영호의 위켄드 스페셜, 오늘은 버스 타고 세계 일주를 하고 계신 제주도 가족 토토 패밀리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우선 아버님 곽국배 씨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어머님 박경남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아드님 곽재욱 씨 저 뒤에 서 있고 또 따님 곽미주 양은 또 뒤에 서 계시고, 네, 이 네 분이 지금 세계 일주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가족 탐험대입니다. 가족 탐험대입니까? 네. 근데 지금이 거의 끝나가는 단계라면서요. 네, 저희가 한 지구를 한 바퀴 돌자는 계획으로 출발했는데 2년 반이 걸렸어요. 그래서 아메리카, 미국, LA가 최종 종착지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예, 지금 차를 한 6톤 되는 차를 한국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LA 항구에서 일주일에 선적을 하고요. 저희는 이제 비행기로 가시고. 귀국하게 됩니다. 그 자동차는 그러면은 한국에서 2년 반 전부터 계속 타던 그 차예요? 네, 중고차를 개조를 해서 원래 이제 원자력 연구소에서 셔틀버스로 사용되던 그런 중고버스인데 키로수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차를 거의 싼 가격에 인수를 해서 이제 캠핑카로 개조를 해서 했어요. 예, 거기에서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전 세계 5대륙을 탐방을 했습니다. 몇 킬로나 뛰었습니까? 지금 지구 한 바퀴가 한 3만 6천 킬로 되는데 저희 차가 한 12만 킬로미터 정도. 12만? 네, 지구 한 3.5바퀴 정도 도는 거리예요. 12만 킬로미터면은 거의 한 8만. 네네, 8, 9만 킬로. 예, 8만 마일로 되면 8만 마일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네네. 와, 혼자 운전하셨어요? 제가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고산병이 좀 취약해요. 그래서 한 3,000m만 올라가면은 두통이 오고 구토가 있어서 그럴 때는 이제 와이프가 사모님 하시고 같이 운전을 하고 했습니다. 참, 이거 버스를 타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년 반이면은 지금 며칠이에요? 거의 900일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는 이제 아이들과 그 성장을 같이 했는데 끼니로 이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한 하루에 3끼를 해야 되니까 그 차 안에서 예, 거의 몇천 끼가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신 거예요? 저희는 이제 그 아이들이 좀 커가고 하니까 가족과 함께 이제 어떤 추억을 만드는 그런 의미로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이제 학교 다니고 다 소중한 청소년기 유년기를 보내야 되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와 함께 세상 구경을 한번 가자. 예, 그런 취지로 제주도에서 이제 계획을 한 3년 정도 했고요. 물론 이제 저도 자동차 정비를 또 모르니까 자격증도 따고 그다음에 여행 경비도 마련하기 위해서 부인과 함께 열심히 또 예, 카페도 하고 예, 그래서 여행 경비를 마련해서 어렵게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원래 계획을 세운 거는 몇 년 전이에요? 저는 좀 오래되는데요. 제가 95년도에 학생 때 오토바이로 세계 1차 횡단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한 13개월 정도. 혼자서? 그때도 예, 지구 한 2바퀴 정도를
했었는데 그때 경험이 상당히 제 인생에 좋은 그 긍정적인 그런 작용을 했기 때문에 막연하게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들과 함께 이 경험을 같이 한번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생각이 한 2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는 이제 아버님이 내신 거예요, 그렇죠? 네네네. 우리 어머님께서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들으셨을 때 그냥 단숨에 오케이 합시다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요. 고민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게 한두 푼 드는 얘기도 아니고 아이들도 이제 치안이나 또 학교도 또 그만둬야 되고 글쎄요, 말해야 돼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고 처음에는 조금 부정적이었어요. 저희가 그랬다가 이제 아빠가 계속 설득을 했고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도 투자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아빠는 세계에 나가서도 잘할 수 있겠다 믿고 그 다음부터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지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끝나가는 마당에 네. 후회는 없으세요? 후회는 많이 없고요. 많이 보고 많이 배우고 저가 이제 느끼지 못하겠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인내심도 많이 강해졌고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런데 지금 저 아드님 재욱 군은 지금 몇 살이에요? 고1 때 출발했는데 지금 2년 반을 이제 기류에서 보냈으니까 지금은 한국으로 따지면은 이제 20살 이제 예, 고3 수험생 이제 시험을 봤을 나이고요. 네. 그러면 우리 미주 양은 몇 살이에요? 미주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출발해서 지금은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한 그 정도 나이입니다. 그러면 이제 2년 반 동안에 이 갭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학교 다니는 걸? 저희는 이제 원래 계획이 지금은 IT가 발달돼 있기 때문에 세계 어디나 인터넷이 되고 그래서 홈스쿨링도 가능한 시대거든요. 물론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그 메모리로 다 3년치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EBS 교육 프로그램들을 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철저하게 대비하셨네. 그래서 낮에는 이제 문화유산을 보고 밤에는 자기네들 이제 공부를 또 하고 그래서 기본적인 교육도 커리큘럼을 좀 따라갔고요. 물론 이제 가서 다시 또 검정고시를 봐야 되고 그 자격을 패스를 해서 대입 수능도 보고 그래서 약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저희는 그동안에 세계 문화유산을 탐방하면서 뭐 역사, 지리, 문화, 인문, 고고학, 인류학 많은 것들을 간접 체험했기 때문에 궁극에는 뭐 나중에 속도 조금 늦게 출발했어도 인생은 마라톤이니까 예. 멀리 바라본다면 그렇게 이른 시간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우리 저 곽국배님은 굉장히 좀 이게 호리호리하신데 이 여행하시면서 살이 빠지신 거예요? 원래가 체격이 그러신 거예요? 원래 좀 마른 편이지만 좀 저희가 이제 여기 여행에서도 좀 빠진 것도 있고요. 그 전에 이제 제주도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한 이제 내려가서 또 새로운 삶을 꾸렸는데 그때 집을 짓고 또 새로운 창업을 하면서 그때 몸무게를 좀 한 5kg 정도 다이어트가 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원래 왜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내 운명에 역마살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셨었어요 옛날에? 제가 20살 때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처음에는 이제 전국 일주를 스쿠터로 했었어요. 한국 일주. 그때 한 건 어떤 뭐 방랑기라기보다는 항상 산 너머에는 어떤 세상이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유년기에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가서는 이제 전국 일주를 스쿠터로 했었었고 그래서 이제 대학 수첩에 맨 뒤에 보면 세계 지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나라 한 500km 정도 되는 데를 일주일 걸렸으니까 내가 시베리아까지 가는 데는 계산해 보니까 2달, 3달 정도 걸리겠더라고요. 그때서부터 그러면 유럽까지 가면 또 아프리카가 지브롤터 건너면 바로 아프리카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섬이지만 여기만 벗어나면 유라시아랑 유럽 그다음에 아프리카까지 다 연결을 해서 언젠가는 여행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지적
동경 아니면 호기심 이런 게 발동을 했었던 거죠. 그걸 뭐 혹자들은 역마살이라고 하지만 저는 지적 호기심, 알고 싶은 욕망, 저 산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그런 동경의 대상을 항상 그렸던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 박경남 어머님께서는 결혼하시기 전에 아셨어요? 아니 결혼 전에 여행 그 오토바이 횡단한 거는 알고 있었고요. 저는 정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해외, 그러니까 특히 미국 같은 그런 외국에 대한 동경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아빠가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해외여행 갔다 온 그 비디오 그거를 선물로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었거든요. 네. 아, 이 남자라면 나를 데리고 비행기 한 번은 태워주겠구나.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 모터사이클 뒤에다 태우고 나를 어딘가를 가긴 가겠구나. 그러니까 버스든 뭐든. 그러니까 뭐 부부가 궁합이 참 잘 맞으셨네. 네. 아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데 뭐 시베리아까지 가면 얼마나 가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셨다 그러는데 이 여정은 어떻게 된 게 한국에서 어디로 가서 지금 지금 떠나온 길이 어떻게 돼요? 네, 저희가 2016년 7월 달에 먼저 한국에서 배를 선적을 해서 거기가 사카이 미나토 일본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본을 간 이유는 우리나라랑 비슷하고 그래서 차량을 개조를 했기 때문에 한번 워밍업을 하기는 좋거든요. 그래서 한 2-3천 킬로미터를 주행을 하고 충분히 이제 가능성을 타진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차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항구로 보냈습니다. 아, 저쪽 위로. 예, 그러니까 예. 일본을 남쪽에서 도착하셔가지고 북부까지 가셨군요. 그러니까. 네네네. 아, 홋카이도까지. 예. 그 동해항에서 그 DBS 페리라는 그 배는 한국, 일본, 러시아를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섬처럼 고립돼 있지만은 배 한 번만 타면 커다란 대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 해서 시베리아 러시아로 들어가신 거예요.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셨고. 예. 블라디보스톡에서는 이제 시베리아 횡단을 위해서 계속 북쪽 하바롭스크 거쳐서 이제 북쪽으로 계속 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턴을 해서 이제 몽고 바이칼 쪽으로 턴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한 달 정도 걸렸고 이제 그 몽고를 또 들어가서 거기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몽고가 길이 세상의 모든 어려운 길은 몽고에 다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초목길이에요. 초원이기 때문에 네. 정해진 길이 없어요. 그냥 잔디 풀 사이로 한 8개, 9개의 길이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방향만 잡고 가는 거고 사실은 이제 그리 가다가 또 길을 잃게 되고 또 고원지대로 들어가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 3주 정도를 몽골 고원 2,600고지에서 헤맸는데 가까스로 빠져나왔어요. 고산병이 있으시다면서 고생 많이 했겠네. 그때도 이제 춥고 예, 몽고가 밑에는 또 덥고 위에는 또 춥고 예, 그래서 지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하여튼간 몽골을 거쳐서 또 바이칼 호수 거쳐서 시베리아 횡단을 해서 그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이제 두 루트가 있어요. 유럽으로 핀란드로 가는 쉬운 루트가 있고 또 밑으로는 이제 그 파미르 고원을 넘어야 되는 중앙아시아 루트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밑으로 향한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주제가 인류의 대여정, 실크로드를 한번 탐방을 해보자. 그래서 역사의 그런 길이었었고 그래서 스탄 국가들을 많이 넘게 됩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 다음에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예, 그런 스탄 국가들을 쭉 넘어서 파미르 4,600고지를 넘어서 이란을 들어갔죠. 비자 받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란은. 그리고 그 국경에서 한 3일간 또 비자 때문에 왜냐하면 페르시아를 쓰기 때문에 전혀 말도 안 통하고 또 차량은 까르네라는 특별한 그런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란에서 좀 고생을 하고 하지만 이란의 그 페르시아 찬란한 그 수천 년의 역사를 보고 감명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란을 거쳐서 이제 터키로 해서 유럽으로 들어갔죠. 유럽은 한 6개월 정도 걸렸고요. 거기에서 이제 동유럽, 뭐 중부 유럽, 남유럽, 예, 서유럽, 그 다음에 북유럽까지 저희가 북위로 따지면 한 67도 정도까지 북위는 올라갔었어요. 예.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남하를 해서
아프리카 대륙을 가시는 거예요. 아프리카 대륙이 또 진입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쉽지 저희가 차량을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들어간 케이스인데 그 입국 루트가 그 예전에 난민들이 이제 유럽으로 많이 넘어오다 보니까 페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이렉트로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찾은 루트는 유럽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차량을 선적을 했습니다. 하이파 항구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또 요르단으로 들어갔고 요르단에서 또 그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길을 그 한 두세 개 나라를 거쳐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북부 아프리카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때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아프리카 종단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북쪽에서부터 이제 동부 해안을 따라서 그 이집트, 이디오피아, 그다음 케냐, 탄자니아, 루안다, 우간다, 그다음에 잠비아, 그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한 그게 5, 6개월 정도 걸렸고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또 다시 한번 대양을 만난 거죠. 대서양을 만나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배를 선적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남미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또 우루과이 항구로 보내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우루과이, 그 다음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 뭐 페루 해서 그쪽에서 이제 다리안 갭을 넘어서 중미로 또 넘어왔고요. 파나마, 온두라스, 과테말라, 그 다음에 니카라과 이런 좀 치안이 안 좋은 그런 데도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미로 넘어오는데 멕시코를 거쳐서 넘어오는데 거기에서 좀 또 문제가 생겼죠. 왜냐하면 미국을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는 미국의 적성 국가인 수단과 이란을 또 다녀온 그 스탬프가 있었어요. 근데 원래 그러면 이제 입국이 안 되고 거죠. 거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마지막으로 지금 알래스카, 캐나다까지 가야 되는데 미국을 못 들어오면은 거기서 여행이 또 중도에 포기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대사관의 어떤 레터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무작정 국경으로 간 거죠. 그래서 멕시코에서 이제 미국 넘어가는 국경에 가서 저희가 이제 그 아포스티유 국제 협약 문서도 보여주면서 저희 지나왔던 여정들을 보여주고, 저희가 어떤 정치적이나 이런 게 아니다. 그래서 세계를 여행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미국을 들어가려니까 입국을 허용해달라. 이렇게 잘 설득이 돼서 그래서 무사히 미국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미국에 오셔서는 어디로 들어오신 거예요, 미국은? 미국은 그쪽에 그 텍사스 밑에 있는 그쪽 남부로 해서 국경을 들어왔고요. 그때 마침 이제 그 중남미에서 카라반들이 들어온다고 하면서 저희는 굉장히 마음이 급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카라반들이 들어와서 국경이 폐쇄가 된다면 저희가 또 역시 못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중미를 굉장히 서둘렀어요. 카라반보다 결국에는 며칠 앞서서 이렇게 국경에 도착했는데 아마 그 영향도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거보다 뒤졌더라면 저희가 또 입국이 힘들었을 수도 있죠. 그러면 뭐 지금까지 완전히 세계 지도를 이렇게 놓고 쭉 보고 있는 느낌인데 네. 몇 개 나라를 지금 다니신 거예요, 총? 저희가 세 보니까 한 70여 개국 되더라고요. 70여 개국. 네네. 호주 대륙이 빠지긴 빠졌는데. 그렇구나. 예. 호주가 빠졌구나. 호주는 이제 저희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3차 원정에 또 그때 도전을 할 대륙이고 워낙에 큰 대륙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여정은 이제 학교 문제도 있고 워낙에 길에서 2년 반을 또 소모를 했기 때문에 한국에 이제 한국 음식도 그립고 예, 부모님도 뵙고 싶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한국에 들어가고 못다 이룬 나라들은 또 다음에 뭐 10년 후가 됐든 또 하실 거예요? 저희는 이제 인생은 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모티베이션이 또 필요하고 예, 그래서 도전하는 인생을 사는 게 저희 가족의 목적입니다. 아니 그 도전하는 그거는 참 좋은데 이제 나이를 조금씩 더 먹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힘이 겨우실 텐데.
예, 도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저희는 이제 워낙에 차량을 가지고는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다음번에는 또 다른 뭐 운송수단을 이용해서 중요한 건 의지인 것 같아요. 네. 예, 새로운 또 나라, 새로운 그런 것들이 우리를 또 불러일으키니까. 저기 사모님은 표정이 별로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으시는데 뭐 또 해 이걸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네, 아니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무슨 돈으로? 네. 자, 오늘은 버스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고 계신 제주도 가족 토토 패밀리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전화 말씀 듣고 돌아옵니다. 최용호의 위켄 스페셜은 따뜻한 음식, 건강한 음식, 행복한 음식을 제공하는 일식 전문 식당 아라도 제공입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1월 둘째 주말에 보내드리고 있는 최영호의 위켄 스페셜. 오늘은 버스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고 계신 제주도 가족 토토 패밀리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게 사실 말씀을 이렇게 쭉 이게 나라 이름들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지금 들어본 이름 중에 나라 이름 중에 정말 그 위험한 나라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란만 해도 말입니다. 그거 그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중남미 쪽의 나라들도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건데 그런 위험은 없었습니까? 저희가 차량을 가지고 이제 어떤 숙박 시설을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캠핑장이나 아니면 대부분이 이제 주차장, 그 가스 스테이션이나 아니면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서 자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아프리카 대륙을 건너오면서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는 이제 치안에 대한 어떤 그런 노하우들을 많이 습득을 했어요. 그래서 가령 이제 차를 정박할 때는 항상 가드가 있는 그런 데를 가는 거죠. 그래서 밤에 시큐리티가 있고 지켜줄 사람이 있는 그런 데를 물색해서 꼭 정박을 하고 이란 같은 데는 이제 그런 데가 또 없으면은 그 경찰서나 아니면 군부대에 가서 잡는 경우도 있었고요. 예. 왜냐하면 그런 또 공권력이 그런 미치지 않는 데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항상 치안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도난. 도난은 저희가 러시아랑 또 이스라엘에서 그다음에 중남미에서 3번 정도의 도난 사건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 도난 사건이 있었다는 건 좀 놀랍네요. 네, 그 나라가 굉장히 깐깐한 나라인데 그런 면에서. 그런데 이제 그쪽에 그 아시다시피 팔레스타인과 항상 긴장 관계가 있고 그래서 그 불만이 많은 그 팔레스타인 청년들이 저희 차를 유리창을 깨트리고 안에서 뭔가를 절취를 하려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대낮에. 그래서 그게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은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 한국에서부터 4대의 카메라를 설치해서 차량용 블랙박스 녹화 장치가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그걸 판독을 해보니까 그 범인들 얼굴이 다 잡혔는데 결국에는 그 주위를 서성이던 팔레스타인 청년들이 이제 범인인 걸로 나왔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새벽 1시에 그 몽둥이를 들고 와서 청년 2명이 그 차량을 깨고 그 안에 있는 캠코더랑 전자제품을 훔쳐가는 사건이 있었고요. 마침 저희는 이제 그 옆에 있는 호스텔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 경보기가 울려서 가보니까 이게 유리창이 처참하게 다 내려앉아서 땅바닥에 내동그라져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저희 도난 저희 그 소중한 기록들 비디오 기록들이랑 카메라가 다 없어졌던 거죠. 아이고. 그래서 그런 사건들도 겪었었고 중남미에서는 그 누군가 이제 어떤 아이를 안고 여인이 와서 아기들 이제
수저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순진하게 수저를 막 찾아서 줬거든요. 아이를 이유식하려는데 수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그 사이에 반대편 드라이버 운전석을 열고 그 가방을 가져간 거예요. 전형적인 네다바이네.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시들의 그런 전형적인 이제 수법이구나 이걸 느꼈는데 하여간 뭐 그게 어디라 그러셨어요? 그때가 칠레 해안가 그쪽에 이제 그 바닷가에 이렇게 좀 발파라이소라는 곳이었는데 그 절벽에 이제 그런 집시들이 많이 모여 살고 하는 데였었는데 저희가 워낙에 하루 이틀 사이로 이렇게 도시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항상 긴장을 하는데도 그 틈을 노리는 거죠. 당해요. 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제 스페인이나 이런 데가 프랑스 남부 쪽도 굉장히 위험한 도시고 그때는 이제 저희가 철저하게 이렇게 지켜냈는데 워낙에 이제 그런 그 열 도둑을 못 막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근데 저희 나름으로는 이제 다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행복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토토 패밀리는 상당히 운이 좋으신 패밀리예요. 사실 당하기 시작하면 정신없거든요. 뭐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이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많은데 그래도 뭐 이렇게 안전하게 여기까지 오신 거 보니까 정말 운이 상당히 좋으신 분들이다라는 저는 그 생각밖에 안 드네요. 네. 그 아주 목숨이 위험했다 뭐 이런 그런 케이스는 없었습니까? 간발의 차이긴 한데요. 저희가 지나왔던 데 중에 이디오피아의 다나킬 화산 투어를 갔었습니다. 그 산속에 있는 한 10km 정도 밤에 행군을 해서 그 산속에 있는 이제 화산을 투어를 하는 건데 거기가 이제 이디오피아랑 바로 옆에 나라가 에리트리아라는 나라예요. 에리트리아는 아프리카의 북한이라고 불리는 나라입니다. 정보가 없으시잖아요, 에리트리아에 대해서. 근데 나라는 존재해요. 거기에 이제 난민들이 또 많이 탈출을 합니다. 남자들이 50세까지 군복무를 해야 돼요. 50살까지? 네, 그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 이디오피아로 넘어오는 거죠. 그런 접경지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사적으로 충돌이 있었던데요. 근데 저희가 투어를 갔을 때 저희가 토요일 날 갔는데 다음 날 일요일 날 그 유럽인들이 총격을 받아서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집트에서는 저희가 시나이 반도 쪽 그쪽을 또 거쳐서 왔는데 그때도 이제 그 IS 소행으로 보이는 이제 폭발 사고가 있었었고 그러니까 저희가 요리조리 잘 피해 오긴 했는데 그 오는 그런 것들이 다 국경지대 저희가 차량을 가지고 국경을 넘다 보니까 항상 가장 위험한 데가 국경입니다. 육로 국경. 그래서 1차 원정 제가 95년도에는 모로코에서 모르타니아를 넘어올 때는 그 국경이 지레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이제 콘보이를 받아서 군인 경찰의 콘보이를 받아서 넘어오는데 그런 또 지뢰가 또 터져서 또 사고가 나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항상 다닐 적에 중요한 거는 아무리 위험이 있어도 리스크를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국경지대에 오기 전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런 걸 현지민들한테 군인들한테 먼저 조사를 다 하고 그래서 시간대나 아니면 경로를 조금 더 안전이 확보되는 그런 루트로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 자신이 없을 때는 현지 경찰의 도움을 얻어서 특정 구간을 컨보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저희는 이번에 가족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크게 신경이 쓰이는 부위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탐험 대장으로서 아빠로서 가정을 또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정보를 습득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 다녀보신 그 70여 개국 중에서 정말 이 나라가 나한테는 정말 참 마음에 든다, 제일 좋다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어요? 각 대륙별로 하나씩 있는데요. 저는 중앙아시아가 그 아시아에서는 새로운 기회이자 좀 관광 자원이 많은 나라. 특히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 놀랐는데
그쪽이 실크로드의 중심지였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눈부시게 또 발전을 하고 있어요. 경제 성장률이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거기에서 또 천산 산맥이 있어서 굉장히 스키 자원이나 아니면 또 설산의 질이 좋고 그래서 중앙아시아에서는 카자흐스탄을 꼽고 싶고요. 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이집트가 그 홍해에 다합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네. 거기는 홍해 바로 옆에 있는데 물이 굉장히 맑고 스킨스쿠버 하기가 좋아요. 어허. 그래서 모든 이제 러시아나 이런 유러피언들이 와서 거기에서 몇 주씩 머무르면서 휴양을 즐기는 데고 그래서 다합이라는 그런 휴양 도시가 기억에 남고요. 남미 쪽에서는 에콰도르. 네. 그다음에 코스타리카. 굉장히 자연이 아름답고 산에서 그냥 노천 온천이 화산지대이기 때문에 또 솟아나고 그래서 그런 경관이 굉장히 좋았던 나라로 기억이 됩니다. 미국은 말씀 안 하시네. 미국은 너무 많아서 예, 저희가 사실 남쪽에서부터 이제 동쪽으로 해서 지금 중부를 거쳐서 서부로 왔는데 서부에 다 그런 아름다운 자원들이 몰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너무 3개월 비자를 받아서 지금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미국이 이제까지 봐왔던 모든 나라들이 가진 거를 다 가진 나라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눈도 있고 바다도 있고 또 온천도 있고 예, 야생 동물들.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랑 비교하면은 이제 야생 동물은 아프리카가 더 많은데 그것만 빼고는 미국이 다 가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그 좋은 도시들, 좋은 나라들 내가 이제 한국을 떠나서 거기 가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십니까? 저희는 원래 그냥 관광하러 나온 게 아니고요. 주제가 인생의 주제가 새로운 도전, 더 나은 삶을 위한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배움의 기회를 조금 더 확대를 하고 저희 부부는 또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기회가 닿는다면은 물론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세계인으로 살기 위해서 어느 나라든 정착하려면 그런 두려움이 앞서잖아요. 그래서 이번 이제 차를 가지고 여행을 하면서 그런 두려움을 깨는 과정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어느 나라가 됐든 기회가 닿는다면 정착해서 일자리를 만들면서 아이들과 함께 배움의 여정을 다시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은 뭐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아무래도 미국 쪽으로 오실 것 같네. 미국도 좋고요. 만약에 좀 요즘 이민법이나 이런 게 강화됐는데 기회가 또 어렵다면은 중남미에서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중남미요? 네네. 그래서 멕시코도 좋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코스타리카나 에콰도르도 스페인권이지만은 또 많은 외국인들이 또 새로운 관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도시들이기 때문에 어디나 결론적으로는 어느 도시나 다 기회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은 버스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고 계신 제주도 가족 토토 패밀리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전화 말씀 듣고 돌아옵니다. 최영호의 위켄 스페셜은 따뜻한 음식, 건강한 음식, 행복한 음식을 제공하는 일식 전문 식당 아라도 제공입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1월 둘째 주말에 보내드리고 있는 최영호의 위켄 스페셜. 오늘은 버스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고 계신 제주도 가족 토토 패밀리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아버님 곽국배 씨, 어머님 박경남 씨, 그리고 아드님 재욱, 따님 미주, 이렇게 네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2년 반 동안에 이렇게 다니시면서 남편과 싸움은 안 하셨어요? 많이 했어요. 오히려 제주도 살 때보다 훨씬 더 많이 했어요. 어떤 면에서 이렇게 의견이 다툼이 있게 돼요? 다니실 때? 사소한 거죠. 응? 사소한 걸. 사소한 네, 거. 네, 사소한 걸로. 그러니까 뭐 숙소 같은 거 여자들은 잘 씻고 해야 되는데 거의 막 차에서 막
10일 이상 이렇게 먹고 자고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그만하고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발 가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빠는 또 성격이 끝까지 이렇게 하는 성격이라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또 좀 다투고 아이들 문제로도 좀 다투고 하여튼간 아이들은 말 잘 들었어요? 저보다는 말 잘 들었어요. 제가 제일 힘들어했고요. 오히려 이 큰 애는 많이 잘 듣고 하더라고요. 우리 재욱군 마이크 잠깐 앞에 서봐요. 그래서 2년 반 동안 돌아다니면서 뭘 배웠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은? 일단 저는 세계를 한번 쭉 훑어봤잖아요. 네. 그리고 세계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보고 그래서 이 세계인의 안목을 좀 튼 것 같아요. 안목을 좀 넓혔다고 해야 될까?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바라봄으로써 더 나은 삶도 있고 이런 삶도 있구나. 그래서 내 미래를 설계할 때 내가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어떤 장벽을 깨면 더 나은 삶이 저 뒤에 있구나. 이럼으로써 약간 동기부여도 되고 이 미래를 설계할 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내가 이제? 지금 당장은 하고 싶은 일은 외교관인데요. 외교관. 이 여행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이 국가 한국이라는 나라로 정말 혜택을 받은 게 많아요. 저희 나라의 여권으로 세계 국가들을 많이 돌아다닐 수 있는데 그게 세계 2위거든요. 세계 2위라고 나왔더라고요. 네, 2위요. 그래서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저희가 차량 강탈 도난 사건을 당했을 때 러시아의 이르쿠츠크의 대사관님, 총영사관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범인을 잡을 수 있도록. 그런 도움도 많이 받다 보니까 뭔가 이게 저도 한국인들이 만약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이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나라에 많이 가서 다양한 사람들을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국제기구에서도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면 일단은 영어 이런 언어 같은 것들도 더 공부를 하고 더 준비를 해서 네 지금 당장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다녀보니까 한국이란 나라, 그 다음에 내가 한국인 어떤 뭐 자부심 같은 거를 느껴보신 적이 있어요? 정말 많이 느끼는데요. 일단은 한국에서 2년 반년 동안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소중함을 느꼈어요. 이 아무것도 많이 없는 곳에서 살다 보니까 물의 소중함, 그리고 집의 소중함, 친구들의 소중함,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한국에 있었죠. 그래서 이 한국이란 나라가 참 그립고 좋은 나라구나 이런 것도 느끼고 이 역사를 알면 알수록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네, 대단한 나라예요. 그것만으로도 뭐 그걸 깨달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성과가 있었네요. 네. 우리 저 따님도 한 말씀 하실까? 미주 양 일로 와봐요. 네. 그래서 미주 양은 몇 살 때 떠나서 지금 몇 살에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거의 1학교 마칠 때쯤에 출발해서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고 올해 14살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2년 반 동안 학교도 안 가고 지금 학교 이제 다시 이제 복학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공부 자신 있어요? 네, 공부는 개념 공부는 버스에서 많이 했어요? 네, 많이 해서 아마 검정고시 잘 합격하고 중학교로 잘 입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주 양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세계를 봐서 이제 세계를 위한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세계를 위한. 근데 우리 미주 양 나이에는 뭐 한국에서 뭐 아이돌 그룹 뭐 이런 거 굉장히들 좋아한다고 그러던데 그런 데는 관심 없어요? 관심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국의 보이그룹 같은 거에 관심이 있고 대신에 이제 여행에서는 그렇게 큰 차질 없이 그냥
여행 다니시면서 이게 다른 나라 이렇게 어린 학생들 또래 학생들과 얘기도 나눠보고 그런 적이 있어요?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네. 이게 언어가 안 돼도 바디 랭귀지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로 애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그래서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어요? 네. 그 사람들이 볼 때 이게 한국에 대해서 좀 어떤 느낌들을 가지고 있어요? 남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보이그룹인 BTS가 유명한데 그래서 BTS 얘기를 하면은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렇구나. 네. 뭐 지금 돌아가게 되면은 좀 아쉽고 그러진 않아요, 이제?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그거만큼 이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더 많죠. 미주장 이 얘기 잘하네. 네. 아니 우리 저 아버님께서는 이 여행을 준비하시면서 돈을 얼마를 만드신 거예요? 세이브를 얼마를 하신 거예요? 저희는 그 가장 쉽게 얘기해서 하루에 100불 정도가 평균 정도로 소모하는 걸로 하루에 했어요. 100불. 네네. 왜냐하면 차를 가지고 이제 먹고 자고를 다 하니까 그러면은 기름값 정도 50불, 그 다음에 식료품비 한 30불, 또 입장료 저희가 배움의 여정이니까 이제 박물관을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박물관비 한 30불 이런 식으로 해서 100불을 가지고 이제 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네. 90일 동안을 이렇게 다니셨으니까 9만 달러, 그러니까 약 10만 달러 정도가 네네. 준비가 돼 있었던 상황입니까? 네. 그리고 이제 원래는 한 2년 정도를 예상했는데 아프리카 대륙이 5개월 끼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제 2년 6개월이 됐어요. 그래서 2년 정도 예산을 짰는데 왜냐면 중간에 이제 배로 이렇게 차량을 또 선적해야 되고 하는데 한 뭐 4,000불 이상씩 듭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대륙과 대륙 간을 이동할 때 돈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한 3-4번 겪었으니까. 그래서 항상 예산은 이제 초과로 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저희가 그 유튜브를 중간에 이제 방송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입자 수가 뭐 한 6천 명 정도 되는데 이제 조금씩 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늘면서 광고 수익 조금씩 해서 약간 기름값 정도씩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도네이션도 받으세요 그러면은? 예, 도네이션 아니고 그냥 이제 유튜브 방송을 일단은 그 조회수로 해서 그렇게 해서 작은아마 수익이 조금씩 창출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에 가면 이제 저희가 책을 또 써서 여행기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강의도 하고 뭐 이런 생각도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처럼 또 동일한 꿈을 꾸시는 또 가족들이 있을 텐데 저희의 경험을 거름이 돼서 그분들에게 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싶습니다. 혹시 김찬삼이라는 사람 얘기 들어봤어요? 그분은 저랑 좀 그 인연이 있으신데 예, 그 1차 원정 때 제가 오토바이로 세계를 떠날 적에 그렇게 다녀오신 분이 없으시니까 저도 역시 이게 가능한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김찬삼 교수님을 찾아가서 그 영종도에 별장이 있으셨는데 그때 찾아가서 도움 말씀 많이 듣고 그분이 이제 워낙에 그 1950년대부터 전 세계를 도보로 다니셨기 때문에 맞아요. 걸어서 다닌 분이거든. 그래서 아프리카 정보를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때 슈바이처 박사를 만난 경험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프리카 콩고 쪽에서 직접 만나 뵙고 그분과 사진 찍은 것도 보여주셨고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에 굉장히 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이 힘을 많이 주셨었습니다. 예. 저희 어렸을 때는 그분이 쓴 책을 읽고 세계를 이렇게 꿈꿔보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한국에 이제는 우리 저 곽국배 선생이 책을 쓰시면은 그 책을 보고 또 세계 일주를 꿈꾸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동차로 저희처럼 전 세계는 아니더라도 유라시아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배 한 번만 타게 되면은 시베리아를 횡단해서
유럽까지 핀란드까지 쭉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정년 은퇴하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그다음에 휴가를 받아서 아이들과 함께 대륙에 대한 어떤 꿈을 동경을 그렇게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빠들 그 가족들이 딱 탐험하기에는 한 5, 6개월 일정으로 유라시아 코스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이제 서울에 돌아가시면 제일 먼저 하실 일이 뭐예요? 일단은 아이들 학교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저는 이제 제주도에 내려가서 또 새로운 일을 원래 제주도 분이세요? 아니에요. 저희는 원래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새로운 삶에 대한 동경으로 제주도로 무작정 내려갔습니다. 무작정. 그래서 거기서 집을 짓고 카페를 열고 화덕 피자 집을 또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새로 할지 아니면은 또 지금은 많이 또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니까 다시 또 직장 생활의 어떤 그 그리움도 있어요. 그래서 남은 인생 다시 한번 또 회사에서 정말 예전에 못 느꼈던 그러한 꿈을 가지고 예, 그 열정을 불태워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더라고요. 신기한 건데 직장 생활을 할 때는 탈출하고 싶어서 이 여정을 했는데 이 여정을 오래 하다 보니까 다시 또 이런 직장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조직 생활이 그립고 그 의미를 이제 깨닫는 것 같아요. 제 평생에 직장에 다시 들어가서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분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정말 이렇게 세계 일주를 이렇게 이 2년 반에 걸쳐서 지금 하고 계신데 참 부럽네요.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참 재미있는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행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막상 모든 걸 훌훌 털고 떠나지를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런 가장 앞서는 게 이제 두려움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해야 된다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제안드리는 방법은 프로젝트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 일정을 세워서 그 끝까지 완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학교나 아니면은 직장들도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과 이 동영상을 제작하는 거를 미니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기간을 정해서 그때까지 퍼블리싱을 꼭 해라. 그렇게 그런 게 훈련이 되다 보면 학교든 직장 생활이든 다 프로젝트 베이스이기 때문에 쉽게 적응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역시 저희 만약에 자동차로 세계 여행을 하시는 꿈이 있으시면은 그거를 타임 프레임을 정해서 그래서 꼭 그 단계별로 완수하는 그런 프로젝트 베이스로 생각을 하신다면은 꿈은 실현이 될 겁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네. 지금 저 유튜브로 많이 지금 방송을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유튜브 어디로 들어가면 볼 수가 있어요? 티오 패밀리예요. 토토 패밀리를 유튜브 검색창에 치시면 저희가 한국어로 영어로? 영어든 한국어는 다 돼 있고요. 그러니까 한 35편 정도를 저희가 업로딩을 해놨습니다. 토토 패밀리. 네네. 네네네. 저도 한번 좀 들어가서 봐야 되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샌프란시스코 잠시 올라갔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한국 굉장히 추울 텐데. 네. 그래도 추운 나라 그립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네. 네. 오늘은 버스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고 계신 제주도 가족 토토 패밀리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최영호의 위켄 스페셜은 따뜻한 음식, 건강한 음식, 행복한 음식을 제공하는 일식 전문 식당 아라도 제공입니다. 이상으로 위켄 스페셜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윤재, 기술 편집 김태국, 그리고 진행의 최영호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라디오 코리아닷컴을 통해 편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